장기적 방향의 상승은 확실한데 단기적으로 애매한 상황, 이 상황에서 확인해야 될 것 바로 여기에 다 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유니브입니다. 이번 영상도 이렇게 시황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으로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일단 먼저 청산부터 확인을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있었던 비농업 고용지수 이벤트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많은 롱 물량이 청산이 되었는데요. 총 3억 6천만 달러의 롱 포지션이 청산을 당했고 5,400만 달러의 숏이 청산을 당했습니다. 숏에 비해서 롱이 청산을 거의 7배 정도 더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하락이 주는 영향이 상당히 컸다. 롱으로 들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추격롱으로 붙은 사람들까지 확실하게 털어낸 무빙을 보여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산 맵을 지금 이렇게 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69K 라인 부근에서 청산 구간이 있고 그 밑에 68K 구간에 청산 구간이 있습니다. 위로는 70K 위로 청산 구간이 있고요. 현재는 확실히 무빙이 커서 이 청산 물량 위아래로 있는 부분은 다 받아먹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횡보 구간이 매우 애매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일요일이고 이 차트 상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요일날 미리 방향을 주고 그 방향이 월요일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양봉이 나왔을 때 이거 일요일날 그냥 이렇게 올려버려서 빠르게 70K까지 한번 테스트 해보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바로 하락이 3개 나와주면서 진압이 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가격이 굉장히 횡보 중에 있다. 그리고 너무 애매한 가격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많이 기었을 때 이렇게 방향이 나오면 한 번에 쭉 가야 되는데 못 갔다? 거래량이 심지어 조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 오히려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꺾이거나 아니면은 밑으로 점점점 기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FOMC 13일 이벤트 전에 나온 지금 이 방향은 결국엔 하방입니다. 그 말은 뭐냐, 13일 전까지는 하방이 무조건 우세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그럼 빅 이벤트 전에 나오는 지표가 그 다음 지표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고 그 방향이 하락이었다면 그 다음 나온 FOMC의 어떤 기대값도 하락에 가깝기 때문에 하락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고, FOMC 결과가 혹여나 좋게 나오면 그때는 반전이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을 놓고 봤을 때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무모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오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올린 영상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찍은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고, 저는 여기서 올라갈 거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야 된다, 근데 꺾이는 거 보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었죠. 제가 맞았다라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면 당연히 좋죠. 저도 당연히 좋고 저도 당장에 롱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락의 가능성을 자꾸 두냐. 지금 이 CBD 파이어 차트를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72K 저항을 완벽하게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 밑에는 지지 구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68K 구간부터 좀 지지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지켜봐야 될 게 바로 이 시장가로 얼마나 매수가 들어오냐, 이 CBD 차트를 봐야 됩니다. 역시 10만부터 100만 달러까지의 매수세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100만부터 1000만 달러까지의 매수세가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오는 상황이고요. 전체 오더수는 줄고 있고 개미들은 여전히 탑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승에서 가장 큰 조건이 개미들이 올라타냐 안 타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개미가 타면 안 간다가 정답이지만 요즘에는 트렌드가 좀 다릅니다. 개미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붙여줘야지 고래들도 그 매수를 터뜨려주고 그 관계의 개미들이 더 매수를 했을 때 떨어지는 게 바로 일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의 매수가 붙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부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뉴스를 함께 짚어보고 지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 CPI 기준금리 점도표가 대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 향방이 정말 갈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보다 견조했던 미국 고용시장에 7만 달러가 무너진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6월 통화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6월 FOMC 장려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앞서 발표된 5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이 동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금리 전망을 다는 점도표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은 앞선 3월 점도표를 통해서 3회 금리 인하를 암시했던 FOMC가 이번 점도표를 통해 인하 횟수를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12일에 발표된 CPI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횟수가 1회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만약 CPI가 예상치를 넘어선다면 금리 인하 횟수는 기존의 3회에서 1회로 크게 하향될 수 있다면서 이 비트코인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하락한 만큼 앞으로의 발표된 지표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12일 CPI, 13일 FOMC 정말 큰 굵직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뉴스 기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왜? 비농업 고용 지수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떨어졌고, 또한 CPI 발표에서 만약에 또 기준치를 웃도게 된다면 금리 인하 횟수가 떨어지면서 점도표상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 횟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돈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인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승을 감히 얘기하려면 현재로서는 그러한 지표 발표들이 조금 좋게 나와줘야지, 금리가 인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와줘야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미 방향이 하락으로 정해진 이상 쉽게 이러한 형상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오르면 너무 좋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저도 한창 오를 때는 이거 74K 간다, 여기서 푸신 잡아놓고 74K 간다, 여기서 74K 간다, 일단 버텨라, 지지받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아하니 그게 아닌 것이었고,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익절하고 튀어야 되는 거고 새로운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런 기회를 잡았고, 저는 사실 이 지금 롱 포지션도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왔을 때 조금이지만 익절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 포지션을 잡을지, 아니면 롱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다릴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지지 못 받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크게 보면 떨어지는 그런 그림도 그려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섣불리 여기서 롱이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차트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어떻게 가는지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너무 대응의 영역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차트를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대로 흘러갔을 때 계속 끌고 가는 거고, 그대로 안 흘러갔을 때 그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말한 이 시나리오 과연 적절할지 맞을지 함께 계속 지표 발표를 확인하면서 매매를 지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황들을 제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알트들 상황 좀 살펴보고 다음에 코인 시황 뉴스들 한번 체크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트코인들은 역시 밈코인들이 잘 오르고 있습니다. 브렛코인, 봉크코인, 페페코인, 플로키코인 이런 식으로 밈코인들이 잘 오르고 있고, 요즘에는 좀 틀딱 코인들이라고 하죠. 좀 오래된 코인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비체인, 체인링크, 테조스, 파일코인, 리플 요런 코인들이 오르고 있고, 그 외에는 다 칠리즈, AR, 아비트럼, 샌드박스, 앱토스, 낫, 이더리움 클래식 요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또 AI 섹터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네요. 아직스라든지 페트라든지 요런 코인들도 함께 보이게 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니까 자금이 알트 쪽으로 몰리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이 상승한 거를 다 뱉어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공매도가 사상 최고로 전례 없는 숏스퀴즈 랠리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시 대표적인 밈코인 사례를 능가하는 숏스퀴즈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헤지펀드에서 비트코인 공매도가 매우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순매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숏포지션은 비트코인의 단기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반영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예상치 못한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숏포지션 보유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숏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매수에 나서면서 연쇄 매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헤지펀드 CME 선물에서 기록적인 숏포지션으로 비트코인에 베팅하다라는 뉴스입니다. 사실 아까 본 거와 같은 뉴스인데요. 이거를 다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숏 포지션이 18,175기약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많은 투자자들을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주요 금융기관이 ETF를 동시에 매수하는 등 그리고 선물을 동시에 매도하는 등 가격 차이를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과연 이 ETF와 선물 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풀어나갈 것인지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반감기 이후 최대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동원된 연산 처리 능력의 총합을 뜻하는데요. 해시레이트의 감소는 채굴자들의 채굴 수요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간 해시레이트가 4월 반감기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지만 채굴자들의 흥미가 줄어들고 채굴자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던지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7월 금리 인하 언급의 등락, 이번 주 FOMC에 주목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미국 연준은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경기 지표를 관망하며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비농업업 지수라든지 앞으로 있을 CPI, FOMC 모두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노동시장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는 지표가 나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 그리고 CPI 결과에 따라서도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금리 인하 지연이나 금리 상승 우려가 확산되면 투심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분석 시황 함께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